지금 정치 아싸 세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요. 단식 8일째 오늘 대단히 극적인 방식으로 단식이 종료됐습니다. 피처링 박근혜 전 대통령. 사실 저는 전혀 상상 못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식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장 소장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. 일단은 성공적이다. 성공적. 흔들리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과 지위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. 어찌 보면 공고화됐다. 제가 계속 예측했듯이 윤건희 부부에 대한 선고가 나왔을 때 네. 계속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은 메시지를 내면 지방선거 폭망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된다. 그러면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라든지 당의 의원들이 야 장동혁 체제로는 도저히 선거 못 치르겠다. 장동혁 바꾸자. 당신 내려와라. 이렇게 계속 예측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졌다. 급속하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지금 결집이 되어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얻은 게 많죠. 목적 달성 1000%.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. 근데 지난주에 나오셔서 딱 한 일주일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아니 이게 진짜로 단식을 하면요. 네. 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짜 단식을 하면. 20 며칠은 다 가짜 단식이다? 그쪽에서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. 물과 소금만으로는 딱 일주일 내외 정도가 한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잡고 윤석열을 단절하지 못하고 탄핵당한 두 대통령을 오른손 왼손에 지금 어깨동무하고 있어요. 그럼 지방선거 때 뭐 지지자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중도층이 아이고 탄핵당한 사람들과 저렇게 결별하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고 함께하는구나. 찍어주겠습니까? 저 보수파 사람이지만 저도 못 찍겠습니다. 장동혁으로 통합됐다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. 아니 그게 단기적으로는 당 대표로서 단기적으로. 중장기적 지방선거는 폭망각이죠. 어떻게 보십니까? 김종익 최고는.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당 대표고 네. 본인이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본인이 굶고 단식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상당히 좀 꺼려지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말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.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많아요. 첫 번째 뭐냐면 아니 지금 강선우, 김경, 김병기, 그다음에 검찰 인사, 그다음에 또 조국과 민주당 합당. 뭐 저희 당으로서 보면 공격할 거리가 지금 하나하나가 막 널려 있거든요. 이거 다 하나 갖고서 계속 공격을 해야 돼. 근데 그게 전부 다 묻혀버렸어. 그냥 단식을 함으로써 단식 블랙홀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근데 그 단식의 목표가 원래는 통일교 특검 받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단식을 왜 했냐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이 오냐 안 오냐 한동훈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식의 목적인 것처럼 언론도 다 보도를 하고 네. 이렇게 돼버렸어. 그래서 도대체 얻은 게 뭐지 우리가? 그러면 또 지지율이라도 그러면 야 이게 안타까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뭐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율 오히려 뭐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? 이걸 그리고 좀 걱정은 지난번에도 24시간 필버를 하셨어요. 네. 그때 주호영하고 뭐 윤한홍 의원이 막 공격하고 이래서 위기 상황이 몰렸을 때 내가 내 몸을 던질게 라면서 이제 이른바 몸빵으로 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근데 며칠 갔어. 네. 그러고 나서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열심히 이제 한 8일 하셨잖아요. 그래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당대표가 단식을 한다면 민주당이 우리 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같은 걸 할 때 그때 정말 단식에 들어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재판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공수처가 그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 막 나가서 45명, 30명 이렇게 했잖아요.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걸로 뭐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를 진짜로 공격해 들어올 때 그때 당대표가 나가서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저는 좀 안타까운 일단 민주당은 당장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하지 않겠지. 주머니 속 당장은. 공깃돌인데 뭐 가지고 놀아야지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? 저는 실패한 단식이라고 봐요. 실패한 단식이다. 아니 이게 단식 투쟁의 명분이 쌍특검, 대여 투쟁인데 뭐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여론이라도 환기해서 이거 여당이 너무하네.
정권이 너무한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론도 안 만들어졌어요. 시작부터 끝까지 저거 내부용이다. 이 혐의를 못 벗어난 데다가 종결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. 네. 탄핵당한 전 대통령이 네. 여기 등장해가지고 훗날을 생각해서 오늘 관찰을 못 시켰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수사하고 기소한. 이게 뭐예요 도대체? 그래서 차기 당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내부 리더십 측면에서도 단기 효과 막 컴플레인이 나오면서 저 징계한 거 가지고 이럴 바에는 저 물러나 당신도라는 거를 진정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당대표에서 리더십 평가의 장은 선거예요. 네. 선거 앞도 여론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. 네. 그러면 이 상태로 선거를 계속 치른다? 저는 또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. 또 흔들리고. 자,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있어요. 내란 재판. 네, 그럼 한독수 판결로 미루어 봤을 때 뭐 내란이 인정되는 건 당연하고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?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. 어제 한독수 재판에 대해서도. 그리고 그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. 이런 게 거의 주된 의견이었어요. 그렇죠. 민주당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. 근데 이제 그 소리도 못하게 생겼습니다. 네. 그럼 한 달 뒤에 어떻게 할 거냐. 지금까지 윤호개인하고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몽령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이 세력들이 당에 이제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고성국 같은 사람은 뭐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. 그냥 한동훈 징계로 인해서 악화된 여론을 일시적으로 모면했을 뿐이고 근데 저 징계 갈 거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네. 왜냐하면 다음 달 그 2월 19일 날 그 사형 선고 나오면 누가 한 명 사형시켜야 되잖아요. 장동 대표 입장에서도. 그래야 여기 이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그럼 뭐 달라지는 게 뭐냐 도대체.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단식에 눈길도 줄 이유가 없어요. 내부용 안에서 치고받고 있고 여론이 미동도 안 하는데 거기 눈길을 왜 줍니까?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끝난 거예요. 하다못해 그냥 차라리 실려가는 게 낫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서 실려가? 저 도대체 무슨 초식인지 모르겠어요. 이 초식은 누가 짰을 거예요? 고성국 박사, 유영하 변호사 누굴까요? 유영하 변호사 높죠. 유영하 변호사. 네, 왜냐면 유영하 의원이죠, 참. 네. 대구시장에 출마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유영하. 네. 아니 제가 본인한테 물어봤어요. 네. 상가에서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이거든요. 네. 어떻게 할 거야?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지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은 추경호, 주호영 이 두 의원들이 네.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렇죠. 있잖아요. 네. 그걸 반전시키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다.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지난번 2022년도 대구시장 선거 때도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우리 유영하 변호사를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. 제가 뭐 선대위원장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 갑자기 등판했잖아요. 네. 똑같은 지금 현상 아니냐. 결국에는 유영하 대구시장 공천 줘. 내가 당신 힘 실어주고 당신 위로하러 갈게. 이러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. 가능성이 근데 있나요?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, 주호영 의원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. 안 되지. 글쎄요, 뭐 그건 안 된다고 봐요.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네.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. 근데 어쨌든 그 댓글들에는 막 추경호, 주호영 완전히 닥쳤던 게 돼버렸네. 뭐 유영하가 가겠네.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구 시민들이 뭐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? 근데 모르겠어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뭐 대구에서는 동정심 같은 것들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. 네. 그 감옥살이를 또 그렇게 길게 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그 영향이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 부분은 꼭 좀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습니다. 네.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런 단식은 3일 단식 중간에 있었죠. 그 네. 부분만큼은 정말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요? 경북도지사 지금 경선에 나가려고 하잖아요. 네. 그것 때문에 단식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그리고 단식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3일하고 의사가 단식을 중단하라고 해서 저는 중단할게요. 이게 맞아요? 이게 단식을 휴양한 거 아니에요? 엊그저께 하민병 맞습니까? 원장님 인터뷰를 했더니 단식은 3일 넘어가면 몸에 안 좋다고 그 병원 데려가야 의사들은 된다고.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네. 모든 의사들이. 그런데 네.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명분상 쌍특검을 민주당 받아라. 네. 이렇게 정말 거창하게 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네. 그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눈 감고 있으면서 저런 식의 희화화된 단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?
정말 좀 저런 정치인들은 좀 국민들께서 꾸짖고 언론에서도 좀 혼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냥 단식이라는 어떤 행태 있잖아요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끔가다 있잖아요. 네.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유럽권이나 미주권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시아에도 없어요. 옛날에 한 번 본 게 그 IRA인가 뭐 네, 그쪽에서 아일랜드 네. 아일랜드 공화국의 독립군 지도자가 네. 나는 저항하겠다라면서 굶어서 죽었어 그 사람은 끝까지 굶어서 20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. 근데 그런 정도로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. 죽음의 형태로 가겠다라는 건데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잖아요. 다 알아.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고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효소를 마시면서 단식을 하면 며칠 갈 수 있고 물만 마시면 며칠 갈 수 있고 이런 것까지 타임테이블까지 다 나와 있어요.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지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타협과 협상과 조정과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서로 배수의 진을 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바뀌어야죠. 국민 정서도 예전처럼 저걸 이렇게 뭐 잘한다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특히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저 단식은 내부에서조차 내부용이다 네.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거둔 게 없습니다. 정부나 여당을 상대로 그냥 여당 나빠요라고 그게 맨날 목적이 아니었는데 뭐. 여당 나빠요라고 맨날 붓글씨로 써가지고 올린 것밖에 거둔 게 없어요. 그렇군요. 아 그럼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비한연대 비한범연대 이거 됐다 이제 일본 지금 누구죠? 장해찬 부원장 그렇게 평가를 막 하는 비한연대가 아니고 그냥 한동훈 왕따죠. 네. 정확히 얘기하면. 네. 아니 이게 유승민 의원이 가시고 뭐 했는데 네.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이 장동혁 대표 생각에 동의해요? 그런 건 아니죠. 노선에 동의해요?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뭐 윤호개인과 단절하지 못한 이런 당 운영에 동의해요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냥 네. 인지상정상 간 거일 뿐이에요. 무슨 통합이 됩니까? 그게? 그렇군요. 근데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. 뭐 이제 냉소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계속 바라보긴 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왜 안 갔냐, 뭐 갈 타이밍을 놓쳤냐,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있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겠죠. 저거는 내부용이다. 자신의 당권 강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. 비장동혁계를 향한 하나의 그냥 단식 투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내 일행 껴들지 않겠다.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. 원래 오늘 뭐 오기로 했다가 뭐 아니. 그건 아니에요. 뭐예요? 저기 송원석 대표하고 네.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송원석 대표 측에서 오후 4시로 바꾸자 그랬는데 네. 알고 봤더니 뭐 박 전 대통령 오고 단식 중단하고 요 이벤트 때문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한다. 네. 라고 얘기한 거죠. 어쨌든 만나긴 만날 생각이 있었나 보네요. 송원석 대표를 만나는 거지. 왜냐하면 장동혁 인사하러 대표를 가야 만나는 게 되니까. 아니고 그렇군요. 그래요. 근데 좀 버텼으면 송원석 대표하고 만나서 특검에 대해서 무슨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?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. 있었겠죠. 네. 좀 버텼으면. 정무수석으로서 또 뭔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나쁘진 않잖아요.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. 아니 근데 대통령실 입장은 신천지 포함해서 특검 하자는 얘기입니다. 네.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. 오늘 왔으면은. 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왜 따로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잖아요. 네, 따로 하자는 게 지금 국민의힘 마지막 입장이죠. 네. 네, 하긴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잠깐 소강 상태가 되긴 할 텐데 내일 또 뭐 이해운 청문회가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또 어떻게 그게 또 시청률이 높을 것 같아요. 반전이 될지 네. 궁금하긴 한데 이따 저희가 3부에 이해운 청문회 주연으로 등장할 천하람 의원 모실 테니까 비망록 보유자 있으니까 하나 오늘 더 공개하나요? 모르겠어요. 재밌겠네. 네. 지난번에 이기는 사무총장이 나와서 녹음 파일이 많다 그러던데요. 맞아요. 네. 그분의 이미 다 전달됐다면서요. 네. 그래서 그 핸드폰에 자동 저장 기능이 이거요? 있어서 그 핸드폰에 자동 저장 기능이라서 많이 있다고. 그것만 얘기를. 틀어줘도 아마 청문회에서 네. 난리 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요거 해보자. 뭐 조금 이제 약간 벌써 이게 한태법 죽은 것 같긴 한데 한덕수 총리 23년형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. 좀 이제 생각보다 더 중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많은데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라도 좀 아니 말씀 일단 주시죠. 통렬했다. 법정 구속까지. 그리고 저렇게 올려치는 경우가 드문데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양형 사유를 보니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요.
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이건 더 나쁜 거고. 그다음에 이른 시기에 계엄이 종결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거는 내란 세력의 감경사유가 아니다. 그 시민들이 나서서 한 거고. 네. 정치권이 신속하게 대응한 거고. 저는 이 논리가 그대로 윤석열 재판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리고 그러니까 계엄은 내란이라는 거는 아마 합의된 그 법리일 겁니다. 그 이 내란 관련 재판을 하는 부장들 간에. 그래서 네. 사형 선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판단이 들었습니다. 짧게 말씀드리면 정치권과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진영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서 상당히 좀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향후 다른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이건 거의 전초전이다. 내란으로 확정되는 거. 김종혁 최고는 뭐 법이 언제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편이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런데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은 초코파이 하나 먹어도 상소하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온갖 짓을 다 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얘기. 화이트 칼라 범죄라든가 공무원, 정치인,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법은 언제나 솜방방이더라. 뭐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그 개념을 새로 정의를 했잖아요. 네. 국민들이 표를 받아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거꾸로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정의, 그건 굉장히 명쾌한 것이고 앞으로 두고두고 그 권력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참 속보가 하나 있던데 김경 의원 녹취록 관련해서 압수수색된 놓쳤는데 120개가 있는 황금 PC를 확보했다. 라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게 명태균이네 그거.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김경 의원 관련해서 공천원금 특검 얘기가 또 야당에서 나오지 않을까요? 나올 그건 것 같은데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사방으로 불똥이 튈 것 같아요. 벌써 김경이 돈을 전달한 다른 현역 의원이 있다라는 네.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분이 정치 이력도 굉장히 특이해요. 네.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막 줄을 대려고 애를 쓴 분이어서 저 불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. 당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수사를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. 경찰이 자꾸 권력의 눈치를 본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주지 말고 철저하게 재빠르게 소환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래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. 저게 또 특검을 해야 된다, 경찰 못 믿겠다 그러면은 이 검찰 개혁 부분까지도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대로 좀 수사하셔라, 눈치 보지 마셔라. 눈치 그렇게 보지 마라. 말씀드립니다. 그렇죠. 이게 경찰도 명운이 걸려 있는 거죠. 이 수사 그럼요. 제대로 못하면 맞습니다. 영원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문제가 될 거고.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야당은 이제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냐면 지금 단식도 끝났고 저기 특검은 내부 이상하니까. 수리 중이라서. 단식을 네.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네. 지금 또 당 대표는 입원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 당 리더십도 지금 헤드가 없는 거잖아요. 네. 이걸 어떻게 싸워 나갈지. 왜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실제로 스코어를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 누구 말 맞다나 야당 패널이 그러더라고요. 야 이거 우리 골문은 골키퍼 없이 텅텅 비어 있는데 니네는 한 점도 득점을 못하네.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. 이거 왜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지? 이거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 실수인 것 같아요.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런 결과로 정치가 민주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구도로 작동이 돼요. 국민의힘이나 같아요. 야당이 없어요. 거기가 지금 자민 이게 일본의 1.5당 자민당. 체제의 전조예요. 야, 이럴 때 그럼 한동훈 대표의 다음 수가 뭐냐? 이 컨설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알아서 하겠죠. 갑자기 뭐. 가서 지금 와서 단식할 수도 있잖아요. 다 50살 롯데월드 넘으면은요 가서. 그냥 네. 자기가 알아서 다 알아서 판단해요. 뭐 얘기한다고 말 듣는 사람 안 아닌 들어요.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정치학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,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. 지금 운전하시는 분 주목! 면허증